자, 오늘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도 매우 유명한 알고리즘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홀 오브 페임을 붙여놔야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되게 컴퓨터 공학에서는 유명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언급했지만, 그래프에서 최단거리를 우리 찾는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가중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BFS로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중치가 있는데 그 가중치의 값들이 다 양수다. 0 이상 양수다. 그러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해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양수뿐만 아니라 가중치가 음수도 있는 경우에는 다익스트라로 해결할 수가 없고, 벨만 포드나 플로이드 워셜이라는 동적 프로그래밍 그 기법을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그 BFS를 약간 응용했다고 보셔도 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여기는 이제 방향 가중치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꼭 방향이 아니어도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중치가 양수다, 0보다 크다, 같거나 크다라는 거고, 이 알고리즘은 그 그래프와 출발 노드가 주어지면은 출발 노드부터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최단 경로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노드까지 경로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가 먼저 BFS를 이용해 가지고 연결되어 있지 않는 노드들을 제외하고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여기 하나 주어져 있는데, 간단히 이 예제를 보면서 이런 양수, 가중치가 0보다 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최단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출발 노드는 S예요. 그러면 S에서 나가는 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V를 봤을 때 V는 1로 가고 W는 경로의 길이가 4가 돼요. 그러면 이 V까지의 최단 경로는 1이 됩니다. 1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S에서 출발해서 나가는 간선은 두 개인데 그 중에 작은 간선을 이용해서 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간선을 이용해서 다시, 지금은 없지만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그거보다 이 1보다 더 작은 간선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얘를 이용해서 갔기 때문에 이 거리는 얘보다 커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또 다른 어떤 경로로 얘한테 가봤자 그 경로는 절대 얘보다 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출발 노드 S부터 찾아가는데 어떤 순서로 찾아가냐면은 가장 가까운 애들 순서로 찾아가요. 그럼 여기서 V를 이제 찾았을 거고, V를 찾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애가 W가 되겠습니다. 그럼 3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T, 요 순서대로 가장 작은 거, 가장 가까운 거부터 찾고,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찾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가까운 애를 찾게 되고, 또 그 다음으로 가까운 애를 찾는 형태로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 이렇게 갔는데 3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4예요. 근데 이 경로 말고 또 다른 경로로 가봤자 이거보다 짧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짧은 경로로 따라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짧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익스트라를 살펴봅시다. 그래서 다익스트라는 X라는 집합과 나머지 집합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집합에 이제 S 출발 노드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여기서 일로 옮겨옵니다.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S에서
가장 가까운 애들 하나씩 일로 옮겨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엑스라를 돌리면 그 모든 노드까지의 그 최단 경로 길이 값을 구하는데, 우리가 그 최단 경로가 몇이다, 경로의 길이 값이 몇이다는 것을 알아낼 뿐만 아니라 실제 응용에서는 그 최단 경로를 구한 다음에 그 최단 경로로 뭔가 이동시키거나 뭔가 작업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경로 길이의 값, 최소 경로 길이의 값뿐만 아니라 경로 자체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A와 B 두 가지 배열로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A는 경로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 B에는 경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늘 지난번에도 이게 어떤 예제에서 같이 그 최단거리 무방향에서 그러니까 가중치가 없는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를 구할 때에도 우리가 BF를 썼는데, 그때에도 가면서 경로 정보를 유지할 수도 있고, 그걸 유지하지 않고 다 간 다음에 그 디스턴스 배열이 있게 되는데, 그 디스턴스 배열을 이용해 가지고 역으로 다시 필요한 경로들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A, B 두 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 A가 디스턴스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A만 구해도 실제 나중에 A로부터 그 실제 경로를, 그 최단 경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Y문에서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 X가 V가 될 때까지, 여기 있는 애들 다 하나씩 가지고 올 때까지 반복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매 반복할 때마다 어떤 애를 찾아내냐면은 S에서 지금까지 없던 애들 중에 가장 가까운 애를 찾게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찾냐면은 여기에 있는 애들 중, 그러니까 V에 있는 노드예요. V에 있는 노드이고, V에 있지 않은 여기 V-X에 있는 노드, 얘가 W가 되는데, 그런 애들 중에 요 값이 가장 작은 애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AV는 현재까지 V 노드까지 가야 최단 경로가 되겠고, 그 노드에서 W까지 가는 간선 하나, 그의 합이 최소가 되는 그 노드를, 그 W 노드를 찾아서 그 W를 여기다 옮겨놓고 W까지의 최단 경로를 요 값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요 값이 뭐가 되냐면은 나중에 다엑스라 점수가 돼요. W 노드에 대한 다엑스라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다엑스라 점수가 가장 낮은 애를 선택해서 옮겨오고, 그 W 노드의 최단 경로를, 그 최단 경로 값을 갱신하고, 경로까지의 경로를 우리가 VW 요거 선택했으니까 그 정보를 VW에 넣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은 우리가 이제 다음 노트에서 살펴볼 알고리즘이 탐욕적인 알고리즘이에요.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이 그리디 알고리즘은 매번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다엑스라는 대표적인 탐욕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도 매번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을 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적인 알고리즘들은 중요한 게, 아이디어는 낼 수 있는데, 탐욕적인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데, 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정확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탐욕적인 알고리즘에서는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매번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중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만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답이 되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겠고, 증명을 하지 않고는 탐욕적인 알고리즘은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시로 이
그 다익스라가 동작하는 거를 예시로 좀 보면 첫 번째 소개했던 그 그래프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출발 노드가 A예요. 그러면 A까지의 경로의 길이는 0으로 세팅합니다. 출발 노드는 바로 가는 거니까 0이 되겠고, 그러면 이 X 집합에는 A만 들어있고 나머지 노드들은 이 V-X 집합에 들어가게 되겠고, 우리가 초기에 있는 값들을 보면은 X는 X에 A 하나 더 있고 A까지 디스턴스는 0이고 A까지의 뭐 추가적인 경로 정보가 필요 없는 거죠. 0이니까. 그렇게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A라는 이 X에 있는 애들에서 이 V-X로 가는 경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1과 4. 이 넘어가는 경계에 있는 1과 4가 있는데 이 1과 4가 다익스라 점수는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는 저 1과 4가 다익스라 점수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 값이 0이기 때문에 0 더하기 1 해서 1이 되고 C는 4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다익스라 점수는 경로 값은 아니에요. 경로 값은 아닌데 그걸 착각하지 않으셔야 되겠고, 그러면 이 중에 이제 이 둘 중에 가장 작은 1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1을 선택하게 되면은 B까지의 경로는 1, 그리고 B까지의 경로는 A가 되는 거고, 이제 X 집합에 B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B까지의 거리는 1이라는 걸 이제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A에서 C로 가는 게 있고, 근데 이 A에서 C로 가는 거는 어때요? 이미 우리가 그 여기서 사용했던 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검토할 때 두 개를 검토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검토해서 정보를 갖고 있는 애예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갈 때 우리가 추가해야 되는 건 기존에 썼던 애를 빼야 되겠고, 얘는 썼으니까 이제 빼야 되는 거예요. 이 경계로 넘어가지 않는 애예요. 얘가 일로 왔으니까 얘를 빼야 되겠고, 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B에서 나가는 요 두 개를 추가해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 집합이 늘어날 때 우리가 이 지나가는 경계에 있는 간선들을 다 처음부터 찾는 게 아니라 뭐만 갖고 찾으면 되냐면은 바로 전에 이 집합에 넣었던 B만 갖고 보면 돼요. B에서 나가는 애들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B에서 나가는 애들이 2, 6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값들이 다익스라 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쟤를 다익스라 점수로 바꾸게 되면은 얘는 0이니까 4니까 4가 되겠고, 요 값들은 얘가 1이니까 1씩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4, 3, 7이 됩니다. 다익스라 점수가. 그럼 그 중에 가장 작은 거는 3이 되겠죠. 그래서 C가 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C는 3, C까지는 A,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까지의 정보에다가 추가된 정보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확보한 게 A, B, C까지의 거리는 다 확보했고 남는 게 D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여기서 갖고 있던 얘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C는 일로 옮겨왔으니까 얘도 빠져요. 그 다음에 C에서 가는 거 추가하고 다익스라 점수를 다시 계산하면은 7, 6이 되겠고, 그 중에 가장 짧은 게 C에서 가는 거니까 C 걸 넣어서 D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게 다익스라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구현하기 전에 이 다익스라 알고리즘이 그 탐욕적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증명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서 출력해주는 값은 AV 배열이에요. 그리고 원래 V까지의 최단 경로는 LV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건 모든 V에 대해 요게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다익스 알고리즘에서 주는 출력이 최단거리다라는 걸 증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겠는데, 모든 노드들을 이제 증명해야 되는 게 귀납법으로 증명하는데, 이 귀납법을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알고리즘은 한 번에 하나씩 최단거리를 찾아가요. 그러면 이런 형태면은 귀납법으로 증명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귀납 출벌에서 AS, LS는 0. 이게 성립하죠. 한 노드만 처리했을 때는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귀납 과정을 어떻게 하게 되면은 어떤 순간까지 왔을 거예요. 그럼 그 순간까지 구한 것들은 맞다라고 가정하는 게 이제 귀납 과정이 되겠고, 여기까지가 완료됐을 때 그 다음에 하나를 넣겠죠. 그 하나 넣는 것이 최단거리가 맞다라고만 증명하면은 모두 맞다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귀납법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 증명만 하면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까지 다 넣었어요. 찾았어요. 그리고 얘는 LV와 같다고 가정했으니까 같다고 치고, 요 다음 반복에서 W 스타 노드를 넣습니다. W 스타 노드를 이 알고리즘에 선택해서 넣었어요. 그러면 이 AW 스타 값은 뭐가 되냐면은 얘가 V 스타에서 W 스타로 갔죠. 그러면 V 스타까지의 값에다가 원래 우리가 찾는 다익스타 점수는 여기다가 요걸 더한 거죠. 요 거리를 더한 거예요. 그런데 AV 스타는 이미 이전에 찾은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찾은 거는 귀납 과정에서 최단거리가 맞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AW 스타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 V 스타까지의 최단거리 플러스 그 다음 경로, 그 간선의 가중치가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거는 요게 LW 스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은 얘가 LW 스타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요걸 증명하려고 그래요. 요걸 증명하는데 요건 뭐냐면은 S에서 W 스타로 가는 모든 경로들은 우리가 구한 것과 같거나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 것과 같거나 크다는 거는 얘가 뭐라는 거예요? 가장 짧은 거죠. 그래서 요걸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요거예요. 얘는 요거예요. AW 스타의 값은 요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얘보다 같거나 크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증명하냐? 임의의 경로를 그러니까 모든 경로가 저거보다 같거나 크다니까 그냥 임의의 경로 하나를 보고 이 임의의 경로는 쟤보다 같거나 크다는 걸 증명하면 모든 경로에 증명이 되는 거죠. 임의의 경로니까. 그러면 이 임의의 경로 S에서 W 스타까지의 그 경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얘를 세 가지 요소로, 그러니까 경로를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는 S에서 이 X 안에 있는 어떤 노드까지 가는 경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S에서 W까지의 임의의 경로는 이 X 안에 있는 어떤 애까지 가고 경계를 건너가고 그 다음에 경계에서 다시 또 W까지 가는 경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임의의 경로는. 그래서 이 S에서 W는 지금 이 아직 프로세싱이 안 된 애니까 얘에서 당연히 이 경계를 건너갈 수밖에 없고요. 경계를 건너갈 수밖에 없으니까 전체적인 경로를 세 가지 요소로 S에서 여기 있는 애 어떤 애, 그 다음에 건너가서 또 그 다음에는 지 맘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임의의 경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의의 경로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경로는 S에서 Y니까 여기까지의 경로는 귀납 과정에 의해서 최단 거리예요. Y까지의 최단 거리입니다. 그리고
Z에서 W까지는 0보다는 크겠죠. 0보다는 클 거예요. 가중치가 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은 그냥 그 자체죠. dyz죠. 그래서 요 최단거리에다가 yz 더하고 요걸 더해야 돼요. 근데 얘는 몰라. 근데 뭐는 알아? 0보다 크다는 건 알죠. 그러면 이 임의의 경로 SW 스타의 경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AY에다가 DYZ를 더하고 뭔가를 더 더할 거예요. 그게 0일 수 있지만 뭔가 더 더할 거니까 얘하고 같거나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얘와 아까 구한 그 AW 스타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AW 스타는 요거였어요. 그리고 얘는 요거니까 얘하고 얘를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어떤 기준이냐면은 다익사 점수에 의하면은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 여기에서 여기 가는데 요게 뭐냐면은 요 자체가 뭐냐면 다익사 점수예요. 그 다익사 점수 중에 얘가 뭐예요? 가장 미니멈 안에예요. 미니멈 안에니까 얘보다는 얘가 같거나 크죠? 작죠? 그 얘기는 임의의 경로보다 얘가 같거나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이 완료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늘 증명을 얘기하고 나면은 나도 허탈해. 이 말장난 같고.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어렵지 않아요. 한번 다시 따라가 보면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한 거고 우리가 찾은 게 임의의 경로보다는 작다라는 걸 귀납 가정을 이용해서 또 알고리즘의 특성을 이용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특성은 이 넘어가는 애 중에 가장 작은 애를 선택하게 되는 거고 이런 애들 중에 하나 선택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경로들도 이런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넘어가는 애들 중에 가장 가까운 애부터 하나씩 넣기 때문에 그게 최단 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나갔어요. 구현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구현하면은 아무리 못해도 OMN은 할 수 있어요. 왜? 한 번에 한 노드씩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익사 점수가 최소인 애를 선택해야 되죠. 그러면 간선이 무지 많다고 쳐도 MK 간선을 다 보면은 최소 그 다익사 점수인 애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놓고 보면은 OMN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저보다는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드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매번 반복할 때마다 다익사 점수가 최소인 애를 선택해야 돼요. 매번 최소인 애를 선택해. 매번 최소인 애를 효과적으로 선택하게 해주는 자료 구조가 뭐냐? 매번 제일 큰 거, 매번 제일 작은 거를 선택을 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구조는 뭐예요? 우선순위 Q, priority Q가 되는 거예요. priority Q는 항상 가장 작은 애 또는 가장 큰 애를 효과적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Q를 활용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다익사 점수가 가장 낮은 애를 찾는 거니까. 그래서 힙을 쓰겠다. 근데 힙에다 그럼 이제 또 뭘 집어넣을 거냐? 뭘 집어넣을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간선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노드를 넣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늘 우리는 그 힙은 바이너리 힙이죠. 그렇죠? 우선순위 Q는 바이너리 힙으로 구현이 돼요. 그리고 얘의 비용은 늘 완전 트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로그 n입니다. 로그 n. 그러면 이 n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힙에 저장되는 요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하는 요소의 개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효과적이겠죠. 그럼 보통 간선보다 노드를 우리가 간선하고 노드를 놓고 보면은 뭐가 더 적어요?
노드가 항상 간선의 수보다는 적겠죠. 그래서 노드를 넣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고,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뒤로 가서 살펴보면은 이 가중치는 다익스라 점수는 간선, 여기는 간선에 대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결국은 C는 3, D는 7이 되는 거예요. 얘의 다익스라 최소 점수는 이 둘 중에 미니멈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드를 기준으로 우리가 처리하면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은 priority queue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BFS를 했을 때 뭘 이용해요? 무슨 자료 구조를 이용해요? Q를 이용해요. 그럼 다익스라에서는 Q를 이용하지 않고 대신 뭘 이용해? 바이너리 힙을 이용하면 돼요. 그 차이 있어요. 또 하나 차이는 이제 집어넣을 때 뭘 계산해서 넣어줘야 돼? 다익스라 점수를 계산해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다익스라 알고리즘은 BFS를 짜는데 BFS에서 쓰는 Q 대신에 뭘 써요? priority queu를 쓰는 거고, 그 priority queu에 넣을 때 그냥 단순하게 노드를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뭘 계산해 줘야 돼? 다익스라 점수를 계산해서 넣어주기만 하면은 다익스라 알고리즘은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다익스라 알고리즘이에요. 힙 기반 다익스라 알고리즘. 자, 요 알고리즘을 보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구현할 때 이렇게 구현 안 해요. 그 왜 이렇게 구현 안 하는지를 뒤에 가서 좀 설명드리고, 이 알고리즘부터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자, X라는 집합이 필요하고 V-X라는 집합이 필요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코드로 구현할 때 그걸 어떻게 나타내? 우리가 BFS 할 때도 저런 걸 썼었죠. 그쵸? 비지티드 배열을 갖고 하면 돼요. 그래서 비지티드 배열 갖고 X에 있는 애는 비지티드한 애들이고 비지티드 안 한 애들은 V-X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X의 공집합으로 되어 있는데 저거를 꼭 집합 자료구조가 아니라 배열로 쓰시면 돼요. 비지티드 배열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힙을 준비합니다. 하나. 힙을 준비하는데 저 힙은 민 힙이에요. 민 힙으로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두 개의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노드와 점수. 그렇죠? 점수를 기준으로 그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되는데 그 안에 점수만 넣으면 안 되고 이 점수가 누구의 노드인지를 넣어줘야 돼요. 즉 예를 들면은 C++를 구현하면은 SED 페어 같은 걸로 구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first가 노드 이름, second가 다익스라 점수예요. 아니면 거꾸로 하든지 그건 상관없고, 거꾸로 해야 더 되나? 이게 앞에 거 갖고 페어 넣으면 앞에 거 갖고 비교하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앞에 게 점수, 뒤에 게 노드 이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비교 함수를 넣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구현하려면 여러분들이 즐겨 쓰는 언어에서 priority queue를 만들 줄 알아야 되겠고, 그 priority queue를 만들 때 페어 같이 구조체를 정의해서 넣어도 돼요. 그냥 SED 페어 같은 걸 써도 되고, 저는 안 쓰지, 그걸. 안 쓰고, 그냥 스트럭처를 정의해가지고, 노드 이름, 뭐, 점수, 스코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가독성을 높인다든가 할 수 있고요. 근데 다른 언어에서도 파이썬이든 자바든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걔를 priority queue에 넣으면서, priority queu에 넣을 때는 뭘 설정해줘야 돼요? 그 priority queue에서 쓸 비교 함수를 넣어줘야 돼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쓰는 그걸 넣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언어에 대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바면 자바, 파이썬은 파이썬.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empty 힙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모든 노드에 대해서 s는 0을 넣고 나머지는 무한대를 넣습니다. 무한대. 스코어 점수를 우선 초기 값을 무한대로 해서 넣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에 의하면. 실제 우리 구현할 때 그렇게 안 하는데 얘를 여기 있는 알고리즘대로 하면은 무한대 값을 넣습니다. 만약 여기 경우에도 무한대 값을 넣을 때 int max 넣지 말고 987, 654, 321 뭐 이런 값을 넣는 게 좋아요. 그래야 편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오버플로우 걱정 안 하고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n개 노드가 다 힙에 들어가 있는 거죠. n개 노드가 다 힙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min 힙입니다. min 힙. 작은 값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inf 값이고 그 출발 노드만 0이겠죠. 그러면 이 반복문에서 나오는 노드는 처음에 나온 노드는 출발 노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출발 노드가 나와서 이제 걔를 x에다 추가를 하고 그 path distance 배열에 그 값을 넣어줍니다. 키 값. 이게 다엑스가 점수가 되겠죠. 그래서 저 다엑스 점수는 초기에는 0이니까 0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추가된 이 노드, 처음 추가된 노드에 대해서 걔의 진출 간선들을 살펴보고 그 진출 간선들에 해당되는 애들을 어디서 빼내냐면은 힙에서 빼내요. 힙에서 빼서 그 힙에 있는 점수와 현재 점수를 비교해 가지고 현재 점수가 더 작으면은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W에서 Y까지의 경로가 있으면 얘에서 빼내서 걔가 원래 갖고 있던 점수와 새롭게 계산된 점수를 비교해서 새롭게 계산된 점수가 더 작으면 걔를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얘도 구현할 때 delete, insert 하는데 뭐 이게 이제 힙의 연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힙에서. 근데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는 무조건 빼내서 계산하고 다시 넣는 형태예요. 무조건 빼고 계산하고 다시 넣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예제가 여기 있나? 요 경우에는 C에 4가 들어가 있어요. C4라는 게 힙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할 때는 처음에 얘는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 얘가 들어가 있는 거네. 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4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힙에. 그러면 얘를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힙에서 빼서 얘랑 비교했더니 누가 더 작아? 얘가 더 작죠. 그러면 힙에다가 다시 C3을 넣는 거예요. 3C를 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게 요 다엑스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매번 하나씩 빠져나오면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자료구조 시간에 힙을 만들었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즐겨 쓰는 언어에서 힙 라이브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priority queue. priority queu로 생각하면은 priority queu에서는 delete 연산을 제공 안 해요. priority queu에서 주로 제공하는 연산은 push pop입니다. extract max 아니면 add예요. 그러니까 얘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priority queu들은 우선순위 큐들은 이 delete 하는 거, 특정한 y-값을 delete 하는 기능이 없어요. 왜냐하면 힙은 이런 식으로 이진 트리가로 되어 있는데 이 꼭대기에는 쉽게 빼낼 수 있고 새로 추가는 여기도 추가해서 립 앞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막 있는 애들을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빼낼 수가 없어요. 빼낼 수 없어요. 어디 있는지만 알면 쉽게 빼낼 수는 있어요. change priority 뭐 이런 거 통해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알고리즘 그대로 만약 내가 구현해서 해보고 싶으면 뭘 만들어야 되냐면 힙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돼.
뭘 제공하도록? 딜리트 연산을 제공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딜리트 연산을 여기서 어떻게 만들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힙을 새로 만들어서 딜리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얘를 힙을 만든다. 라이브러리 있는 거 쓰지 않고 힙을 만든다.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여기서 얘를 딜리트 해야 돼. 그러면은 뭘 알아야 돼? 얘가 이렇게 제가 그렸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그려져 있는 거야? 이진 바이너리 힙은 뭐예요? 배열로 구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배열 어딘가에는 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Y를 삭제하고 싶으면 Y를 효과적으로 삭제하고 싶으면 뭘 알아야 돼? Y가 지금 이 내부 배열, 힙을 구성하는 내부 배열에 어느 색인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유지해야 돼. 그걸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 노드 이름과 그 노드가 들어있는 위치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그거 어디다 두면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겠어요? O 안에 그걸 찾으려고 그러면은 뭘 쓰면 돼? 해시맵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해시맵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C는 5번째 색인에 있다. 이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유지하는 거가 너무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 위치가 계속 바뀌어요. rip up, rip down 되면서 계속 위치가 위로 아래로 막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rip up 하면서 그 수업할 때마다 이 값을 계속 바꿔줘야 돼. 그러면 솔직히 효과적으로 성능이 좋아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느려질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시간 복잡도 따지면은 결국은 로그 n이겠지만 너무 번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익스트라 구현하기 위해서 힙을 새롭게 내가 만든다? 그것도 되게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딜리트를 안 하려고 그래. 딜리트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얘를 안 하고 얘도 안 하고 그냥 인서트 하는 거예요. 계속 인서트만 하는 거야. Q에. 그러면 Q에 인서트를 하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에서는 Q에 C 노드의 값은 원래 딜리트 인서트 하니까 몇 개가 존재해요? 하나만 존재해요. 근데 이제는 계속 만날 때마다 넣어요. 그러면 C가 몇 개 존재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개 존재해도 이거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나요? 없어요. 왜? 그들 중에 제일 작은 애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C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이 위에 있는 애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갖고 쓰면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갖고 우리가 프라이어티 큐를 쓰면은 딜리트하지 않고 무조건 푸시합니다. 푸시해요. 그러면 항상 여기서는 최소로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또 해줘야 될까? 한 번 들어갔는데 C를 뺐어. 근데 또 여기 왔는데 민을 뺐더니 뭐가 나오냐면 C가 나올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걔는 무시해줘야 돼. 그쵸?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이미 처리한 N지 아닌지를 여기다 한 줄 넣어주셔야 돼. 그리고 계속 진행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도 계속 진행할 수 있고 계속 진행 안 하고 언제 끝내면 돼요. 이게 원래는 언제 완료가 되냐면 여기는 힙이 비어있을 때까지 간 거죠. 근데 여러 개를 넣으니까 C를 여러 개가 넣으니까 나는 이미 다 끝났는데도 이 힙이 empty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뭘 해주면 되냐면은 그치 카운트를 해가지고 내가 n개 노드를 다 했으면 n개 노드에 대한 경로를 다 찾았으면은 브레이크 하게끔 구현을 또 해주시면 좋아요. 물론 그러면 이제 if 문이 들어가서 매번
카운트가 됐나 안 됐나 봐야 되겠지만 그게 더 어떤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냥 걔를 안 넣고 내버려둬도 나중에는 계속 팝하면서 컨티뉴 팝 컨티뉴 팝 컨티뉴 해서 결국은 H가 뭐가 되겠어요? MT가 되겠죠. 그럴 때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현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레이지 다이엑스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레이지하지 않은 원래 알고리즘은 프라이어티 큐에 어떤 노드가 들어있으면 몇 개가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그렇게 구현하기가 복잡합니다. 물론 제가 잘 모르는 건데 무슨 힙이 있는데 그거 쓰면 또 효과적으로 해준대요. 그게 무슨 힙이더라? 이름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우선순위 큐를 쓰면은 그 딜리트 연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구현하냐? 계속 넣고 요 위에서 내가 이미 처리한 노드인지 아닌지 보면 되겠고 카운트를 해서 엔겔 처리했으면 이 반복문을 H가 MT가 아니어도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때도 모든 애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처음에 몇 개를 넣었어요. 여기는 다 넣었죠. 이제는 다 넣을 필요 없어요. 레이지 다엑스를 하면은 처음에 그냥 S 힙에 뭐만 넣으면 돼. 출발 노드가 0이라는 것만 넣고 시작하면 돼요. 어차피 계속 넣기만 하는 거니까 뺐다 지우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여기서 INF를 넣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INF 자리는 계속 쌓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레이지 다이렉트를 구현할 때는 요 부분도 어떻게 안 하는 거예요. 뭐만 넣어? 출발 노드만 0이라는 거 넣고 들어가면 여기서 바로 빠져나오겠죠. 근데 나머지 애들은 여러 번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처리되는 애들일수록 여러 번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번 들어가면은 이 연산들 중에 뭐에 영향을 주냐면은 힙 연산에 영향을 주죠. 원래는 항상 로그 n인데 그 n이 좀 더 커지는 거죠. 그래도 뭐 거기서 거기일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게 뭐다? 레이지 다이렉스라 알고리즘이다. 끝났나? 그러면 복잡도를 보면은 레이지 다이렉스라로 분석하기에는 번거롭고 얘로는 분석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항상 그 힙에 n개, 맥시멈 n개가 들어있으니까 로그 n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처음에 반복문 밖에서 이 경우에는 n개를 다 넣었어요. 0 나머지는 무한대. 그리고 그 힙 연산은 로그 n에 비례하니까 n개를 넣었으니까 최대 n 로그 n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일문 밖에 n 로그 n.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에서는 각 여기서는 노드가 n개가 한 번씩 빠져나와요. 그래서 n 로그 n이고 뒤에 가서 보면서 설명하겠다. while문 내부에서 extract man 로그 n이 n 로그 n으로 이루어져요. n번 반복이 되는데 이게 n 로그 n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포문에서는 간선을 우리가 최대 한 번만 고려해요. 방향성 그래프이기 때문에. 노드가 아니라 간선 기준으로 보면 한 번만 고려해요. 그쵸? 한 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얘를 고려하고 얘는 이미 고려해서 힙에 있는 애예요. 매번 새로운 반복문이 올 때마다 B를 기준으로 B 나간 애 고려하고 그 다음에 C가 들어왔으면 C 나간 애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노드를 한 번 하는데 딜리트 한 번, add 한 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안에서 em 로그 n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일문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n 로그 n, m 로그 n이 돼요. 요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그 화일문 밖에 그러니까 화일문 내에 폼은 앞에 있는 그 extract 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얘는 그 다이엑스를 때문에 갱신할 때 갱신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m 플러스 m 로그 n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뭐지? 원래 BFS는 ON 플러스 M이죠. 즉 간선과 노드 수에 비례하는 알고리즘이에요. BFS는. 근데 얘는 그거에 의사선형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로그 N 정도가 곱해지는 거니까 다익스 알고리즘도 매우 빠른 알고리즘이에요. 우리가 그래프를 따지는데 노드 한번 살펴보고 간선 한번 살펴보지 않고 처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BFS가 그만큼 효과적인 건데, 다익스라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들지만 매우 효과적인 노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에 대한 설명은 끝내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지금부터 하실 분 하시는데, 요번 6장 문제 중에 7장이죠. 7장 문제 중에 2번이 주기를 찾는 문제가 있어요. 주기를 찾는 방향 그래프에서 주기를 찾는데 주기는 DFS를 이용해서 찾으면 돼요. DFS를 이용해서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요 DFS는 여러분들이 스택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 스택을 이용해서 구현하지 말고 재계호출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형태대로 한번 구현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때 이제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이제 시작해야 될 부분이, 거기서 그래프 정보가 주어지는데 방향 그래프예요. 이 방향 그래프를 인접 행렬로 나타낼 건지 인접 리스트로 나타낼 건지를 결정해서 구현하셔야 돼요. 내가 사용하는 파이썬, 자바, C++ 중에 뭐 어떤 거 선택이 좋은데, 거기서 내가 이 문제를 인접 행렬로 나타낼지 인접 리스트로 나타낼지를 판단해서 우선 입력받은 그래프를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표현하고, 그 표현된 거로 해서 DFS를 수행해 가지고 찾으면 돼요. 근데 주기는 어떻게 찾을까? DFS는 출발해서 끝까지 갈 때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택 이용하면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말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게끔 그 재기 방식으로 하면은 계속 끝까지 갈 때까지 갑니다. 근데 갈 때까지 가다 보니까 이미 한번 방문했던 애를 또 만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뒤에 그걸 할 때 우리가 아까 알고리즘을 보면은 이제 노드들이 많은데 0번부터 출발했는데 그 0번을 통해서는 주기를 못 찾았고 다른 노드로 못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번 노드부터 또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1번 노드는 이미 0번을 통해서 방문했어. 그럼 안 해. 그러니까 0번부터 n-1개의 노드가 있는데 0번부터 출발해서 DFS를 출발시킵니다. 주기 만나면 땡, 주기 못 만나면은 1번을 시도해보는 거예요. 근데 1번이 이미 방문했던 노드면 스킵, 2번 방문했어 스킵, 3번 방문 안 했어 그럼 3번을 스타트 노드로 또다시 DFS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릴 때 방문한 노드들도 체크해야 되지만 그 주기를 찾으려면 뭘 해줘야 돼? 이 루트를 통해서 지금 내가 뭘 방문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 현재까지 비지트는 말고 별도 자료 구조를 통해서 현재 지금 DFS 진행하면서 만났던 애들이 뭔지
기억해 놓고 내가 새로운 이웃을 추가할 때 이미 만났던 애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한 지금부터 25분까지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자, 이제 이런 문제들, 그래프 관련된 문제를 만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인접 행렬 쓸 건지 인접 리스트를 쓸 건지를 판단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인접 리스트를 쓸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역인접 리스트가 필요한 문제인지 아닌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역인접 리스트가 필요하면은 오히려 인접 행렬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주기를 찾는 문제는 역인접 리스트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역인접 리스트가 들어온 애가 뭔지는 알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접 리스트는 희소일 때 유리하고 인접 행렬은 밀집이면은 공간 낭비가 없는 거죠.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인접 행렬로 구현하게 되면은 그 반복문을 늘 n번 반복하는 for문을 쓰게 되겠고, 이 인접 리스트를 구현하게 되면은 for each for문을 써가지고 그 인접한 애들만큼만 반복하게끔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자바 버전부터 AL로 인접 리스트를 구현한 거, 그 다음에 인접 행렬로 구현한 거를 좀 차례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리스트에 리스트를 써서 그 인접 리스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모든 노드마다 어레이 리스트를 빈 리스트를 넣어서 넣습니다. 저것도 저래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뭐 그거는 이제 사용하기 따름인데, 아무튼 저는 저렇게 빈 리스트를 넣어놓는 게 편해서 빈 리스트를 넣어놓고, 여기 보면은 new array 리스트를 넣었어요. 근데 어레이 리스트를 넣지 않고 링크 리스트를 넣어도 돼요. 어레이 리스트 넣으면은 원래는 이게 늘어나니까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원래 정상은 링크 리스트 쓰는 게 맞죠. 근데 저 링크 리스트는 이중 연결 구조라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냥 이런 문제 풀 때 굳이 링크 리스트를 쓸 일이 별로 없어서 공간을 좀 더 쓰더라도 그냥 쉽게 어레이 리스트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보를 넣고 솔브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읽어드려서 인접 리스트에 그래프 정보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요 솔브로 가면 여기서 뭘 만들고 있냐면은 비지트 베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문한 노드들을 기록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비지팅이라고 하는 매번 DFS 돌 때마다 이제 주기를 찾기 위해서 비지팅이라는 걸 별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비지팅은 셋을 이용했습니다. 해시셋을 이용했고, 얘를 매번 반복할 때마다 클리어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노드 수만큼 반복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0번부터 출발하고 비지트 했으면 스킵하고 비지트 안 됐으면은 1번부터 다시 또 DFS를 돌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딕텍 사이클에서 돌리는데, 이때 이 비지팅, 그 방문한 것 주기를 있는지 보기 위해서 비지팅을 여기다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딕텍 사이클 요 부분이 DFS예요. 근데 DFS인데 스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재기적으로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때 비지트들을 추로 놓는 게 아니라 비지팅을 이제 넣어요. 그러면 1번, 0번 들어가면 0번이고 0번에서 1번 가면 또 1번이 들어가겠죠. 비지팅에. 또 들어가서 2번 들어가고, 근데 2번 갔다가 다시 0번 들어가면은 주기를 만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비지팅을 애드해주고 그 현재 노드 V의 이웃들을 이제 탐색해서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접 리스트면 요 반복문의 횟수가 여기서 for each 포문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해서 visited면 스킵하고 아니면은 현재 내가 방문하고 있는 노드 중에 만났으면은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주기를 찾은 거니까. 아니면은 이제 DFS를 재기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은 그 방문한 애들은 다 visited가 true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바로 인접 리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DFS를 그 재개 호출 형태로 짜 가지고 주기를 찾는 형태가 되겠고, 요 옆에 거는 아까는 셋을 썼는데 그냥 셋 안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비지트드와 똑같은 배열을 늘 쓰는 거예요. 뭐 어차피 다이렉트 얻었으니까 괜히 집합 안 만들고 비지팅을 만들고 걔를 다 매번 할 때마다 false로 초기화해서 이제 set을 쓰지 않고 요번에 방문한 애들이 뭔지를 파악하는 거죠. 요번 DFS 쓸 때 방문한 애들 판단해 가지고 방문됐으면은 주기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인접 행렬로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중치가 없는 거니까, 가중치가 없는, 그쵸? 가중치가 없는 거니까 불리한 배열을 써가지고 선이 있다 없다, 이제 방향선이 있다 없다를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true로 세팅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는 요 부분은 차이 날 부분이 없고요. 요 솔브 부분 차이 날 부분이 없고,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이제 여기서 아까는 for each 포문으로 했는데 이제 포문으로 그 노드 수만큼 이제 인접 노드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V와 W가 같으면 내 거 똑같으면 스킵해야 되겠고, 방문했으면 스킵해야 되겠고, V에서 W로 간선이 없으면 건너뛰어야 되겠죠. 건너뛰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3번 한 거랑.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쪽으로 가면 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파이썬은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었어요. 리스트에서 빈 리스트로 만들어서 요게 그 인접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똑같이 여기서 비지트 배열 만들고, 여기는 그냥 들어갈 때마다 늘 새로운 셋을 집합을 넣어줬어요.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밖에서 집합 만들고 요 할 때마다 클리어 같은 걸 해줬죠. 근데 여기는 귀찮아서 그냥 셋을 요 반복할 때마다 저기서 생성해서 들어가게끔 빈 셋으로 DFS가 수행이 되겠죠. 그러면 위로 가면은 코드는 똑같아요. 비지팅 애드 해놓고 이제 for each 포문으로 이제 그 인접 리스트니까 거기 있는 애들에 대해서만, 이웃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이썬에 이제 AL 이용하면 이런 코드가 나올 거고요. 요거는 이제 2차원 배열, false 배열을 써서 이제 인접 행렬로 나타낸 거고, 그래서 true 세팅해 놓고 하고, 여기도 그냥 set 해가지고 요 for loop 돌면서 똑같은 거죠. 자바나 얘나 뭐 코드가 문법만 좀 달라지는 거지 알고리즘은 계속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CPP 보면은 CPP도 저는 이제 벡터 써서 인접 리스트를 나타냈습니다. 얘를 벡터를 쓰지 않고 리스트를 쓸 수 있고 forward 리스트를 써도 돼요. 리스트는 이중 연결 구조고 forward 리스트는 단일 연결 구조예요. 근데 저 forward 리스트를 쓰고 싶은데 제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저 forward 리스트는 사이즈 정보가 없어요. 그 사이즈 정보를 안 넣어놔.
자료 구조 만들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forward 리스트가 단일 연결 구조만 필요할 때도 많잖아요. 굳이 이중 연결 구조까지 쓸 일이 없는데, 그래서 단일 연결 구조를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준 건 너무 고마운데 사이즈 정보가 없어서 되게 불편해요. 어떨 때는. 근데 이 예제는 뭐 사이즈 정보가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forward 리스트를 쓰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뭐 별 문제 없어요. 셋 써서 하든지 뭐 배열 써서 벡터 써서 하든지 하시면 되겠고, 코드는 제가 만든 알고리즘은 언어마다 그 알고리즘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문법이 조금씩 다른 거지. for each 폰으로 해서 방문하지 않은 애들은 이제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특별한 건 없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벡터 불 해가지고 인접 행렬. C++는 저 벡터 불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비트 벡터로 구현하기 때문에 공간을 얼마 안 써요. C++는 std 벡터 불 하면은 내부적으로는 비트 벡터로 구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공간 얼마 안 쓰는 거예요, 저건. 공간 복잡도가 별로 얘는 높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방향 그래프가 돼가지고 불이 아니라 이제 가중치를 적어야 돼서 다엑스라 같은 경우에는 저게 불이 아니라 인트가 돼야 되겠죠. 가중치를 인접 횡령이면 가중치가 3, 5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제 좀 더 복잡해지는데, 이렇게 가중치가 없는 그래프는 인접 행렬로 C++에 나타내도 공간을 오히려 더 적게 먹을 거예요. 비트 벡터로 되니까 훨씬 적게 되겠죠. 그래서 true로 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요 부분에서 늘 n번 반복하니까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건데, 실제 밀집이면은 저게 n번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 뭐 문제 중에 되게 희소한 애들도 있고 되게 그 간선이 많은 애들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비용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A번, C번, A, B, C. 그러니까 B는 지금 대충 보시고 만드시면 되는데, 이제 A번하고 C번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언어를 가지고 그 인접 행렬, 인접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데이터를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해보시고, 인접 리스트로 하든 하나만 제출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좀 되면 인접 리스트로도 해보고 인접 행렬로도 해봐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인접 행렬로도 그래프 표현해서 프로그램 할 수 있고, 인접 리스트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는 늘 고민해보고 그거에 맞는, 내가 편한 게 아니라 본인이 편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 편한 거, 문제에 더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컴퓨터 공학도이면은 BFS, DFS는 다 짤 줄 알아야 되고, DFS는 스택을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재기적으로도 충분히 구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많이 우리가 문제 풀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 실제 그 뭔가 개발할 때도 BFS, DFS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요번에 그 친구도 웹크롤링 만드는데 거의 무식하게 하면 BFS 형태로 한대더라고. 링크 다 따라가야 되니까. 그 자체도 우리가 내부 머릿속으로는 그래프인 거예요. 요 링크에 가서 그 페이지에 있는 모든 링크 따라서 또 쭉 가면은 모든 애들을 그 링크에 따라서 다 가는 게 이제 BFS 형태로 이제 링크에 링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으면 돼요. 자기 언어에 따라서.